안녕하세요. 코인 알아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K에서 29K 중반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더리움 관련돼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앞으로 이제 방향을 곧 정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채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보라고래가 지금 FOMC 이후에 방향을 정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세력은 단기적으로는 보라고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매수를 한번 했고 그 뒤로는 지금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의외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어쩌면 가장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빨간고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빨간고래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매수가 있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 위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유심 있게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지금 30K에 이 매도벽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뚫느냐 그리고 어떤 그 거래량을 가지고 이걸 뚫어내느냐를 저희가 지켜봐야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지금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짭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거의 2배 넘게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은 고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진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25만 3천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예상이 18만 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숫자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3.4%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4%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그만큼 미국의 고용이 안정적이고 이 고용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용이 꺼지는 걸 계속 보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고용은 계속 좋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미국은 굉장히 스트롱하다. 그런 모습을 저희 지표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3.4%, 5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를 뭐 본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면서 이거는 실제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다음에 조작이 돼 있다, 혹은 뭐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53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미국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유연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뭐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하면서 그 까보면은 뭐 이제 일용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지금 고용은 너무나 안정적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실업률이 확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유의미하게 바뀐다고 하면 그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고용 시장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냐 아니면 아직 경기가 이게 좋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파월 같은 경우도 이번에 FOMC 연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파월에 보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염두를 해보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정도는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의 거의 시작점이 이제 5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뭐 경착륙이 올지 연착륙이 올지 오지 않을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지 않은 어제 이제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은행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이제 은행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금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쇼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됐던 거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그쇼 치는 거를 이제 금지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쇼 커버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역은행들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문제가 됐던 은행들이 거의 뭐 80% 정도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의 숏 세력들은 본인들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공포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숏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제 정말 은행들이 다 끝났고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헤지 펀드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와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라고 하지만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저희도 그 안에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라는 플레이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저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시장에서 저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악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까고 있잖아요. 코인 시장을. 암호화폐를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동을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저는 중장기적 투자를 하고 있고, 크립토가 점점점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거냐. 국가표준 우선순위에 암호화폐 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중염의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 국가표준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것들 보면은 뭐 반도체 지금 전쟁이잖아요. 뭐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양자정보 기술 다 내놓으라 하는 기술들인데 거기에 지금 암호화폐 기술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규제는 레가시에 있는 돈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도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그널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 투자를 할 때, 아, 미국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진짜 숏이다, 하락이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몬테나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지금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돼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점점점 주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 이 서명하는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지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공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결같이 좋은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이낸스에 어떤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바이낸스가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를 지원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립토 시장을 여전히 규제로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저에는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는 흔드는 그런 일들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동시에 그걸 해석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또 코인 시장이 지금 좋아지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7% 급등을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근데 이거 발표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미국에 있는 그 투자은행들이 다 하향했어요. 그때 누가 뭐랬죠? 아크인베스트에서 코인베이스 주식 계속 매집을 했죠. 좋은 구간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행동으로 그러니까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매수하는 그런 좋은 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아크 인베스트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럴 때 남들이 다 무슨 뭐 투자은행들이 지금 뭐 코인베이스 주가 이제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언더밸류 시킬 때 그때 매집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팔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코인 시장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장밋빛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8K에서 뭐 29K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 번 정도 큰 폭으로 튀어가지고 30K에서 한 35K 사이를 노는 게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부채 상환. 부채가 지금 이제 그 캡을 연장하는 게 있잖아요. 6월 1일 달.
근데 이제 부채 한도 상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로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6,500만 원대로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이 보고서를 냈냐?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글로벌 금융사에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를 이제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만 불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단기적으로는 6,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얘네들도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요즘에도 뭐 울부짖는 10K 있잖아요. 여기로 간다라고 보고서 썼던 애들이에요. 근데 1호K까지 내려왔죠. 그런 애들이 지금 다시 이제 100K까지 간다. 이렇게 10만 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글로벌 이런 금융사들이 굉장히 보고서를 계속 내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시장은 맞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 뭐냐면 DCG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신탁을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CG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월 달에 돈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던졌냐면 한 번도 안 던지다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간을 보는 거예요. 간. 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신탁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간 처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매각을 했다. 한 10억 원 정도. 이거는 앞으로 방향이 추가적인 매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숏을 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한번 흔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간을 보는 거다. 물량은 일부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대량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롱텀 홀더, 숏텀 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댓글에도 요즘에 이제 장이 조금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는 게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간 조정이 오히려 가격 하락하는 것보다 더 사람 진을 빼가는 거거든요. 이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다는 거 아실 텐데 지금이 그런 시기지만 여러분들께서 원래 이 시장에서 저와 함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지점 여기가 아니고요. 이 지점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여기를 봤으면 이 지점을 저희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계속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봤고 이 기간 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빠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희비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걸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매집하기 좋은 지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3개월짜리 이 RSI 지표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다. 좋은 자리다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갈 길이 이만큼이 있다.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애가 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수능으로 치면은 수능이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 한두 문제 덜 맞았고 더 맞았고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미 뭐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페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민코인들이 막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의 가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디플레이션 에셋처럼 되어가고 있고 애초에도 디플레이션 에셋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LSD 관련돼서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물량이 잠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물량이 덜 풀리고 있고 계속 잠겨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쌓이다가 어느 그 딱 임계점을 넘어가면 팍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 임계점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가격이 안 오르고 가격이 안 변하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골드만에서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에셋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디플레이션 에셋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보고서가 있었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 스탠다드 차트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낸 리포트를 가지고. 이게 한 4년 전만 해도 얘네들이 아니고 번스타인 이런 애들이 가장 좋은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판을 보세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애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다니까요. 이 크립토 시장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더리움은 지금 페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번이 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고 불장일 때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 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EIF 뭐 상하이 하드포크를 한 다음에 처음 맞는 불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관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있고 관갈하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가 된 채로 맞는 첫 번째 불장이다, 이더리움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고 싶어도 계속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런 어느 한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더리움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그런 것들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또 많은 걸 다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